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모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사는 곳은 실리콘밸리죠. 실리콘밸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던 것처럼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의 본고장이에요. 스타트업이 정말 많아요.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똑똑한 인재들 넘치죠. 그래서 실리콘밸리 사는 재미가 사실은 이 스타트업 모임 같은 데서 스타트업 하는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,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 사는 맛이에요. 근데 스타트업 모임이 꼭 스타트업 출신만 가는 게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모임입니다. 그래서 저도 자주 갑니다. 스타트업 모임 가면은 실제로 스타트업 사장님들도 나오고, 대학교 뭐 4학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 대신에 내 스타트업을 차리고 싶은 젊은 꿈나무들도 오고, 저처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재미로 옵니다. 이것저것 테크놀로지에서 디스커션 하고 싶어서 오고. 그리고 아는 분 중에서는 실리콘밸리 대기업 다니는데 이제 한 5년쯤 후에 이 대기업 다니면서 배운 기술 가지고 한 5년쯤 후에 나와서 자기 사업하려고 그 스타트업을 꿈꾸는 뭐 직장인들, 이런 사람도 오고, 그리고 돈 많은 동네 할아버지들, 뭐 스타트업 초반에 이제 그때 돈 투자하면 이제 스타트업 크면 돈 엄청 벌잖아요. 그래서 초기에 투자하고 싶은 동네 유지들, 뭐 할아버지들, 좀 돈 많은 할아버지들, 할머니들, 이런 사람 오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, 뭐 실리콘밸리의 굉장히 흔한 풍경인데, 그냥 주말에 뭐 토요일 같은데 이렇게 동네 커피숍 가면은 이 미국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쭉 코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것저것 토론하고 막 그래요. 이게 그냥 스타트업 모임이에요. 그래서 여기 가면은 배울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, 이 스타트업 모임에 한국인 스타트업 모임도 있어요. 저도 이게 뭔가 궁금해서 가봤는데, 한국인 스타트업 모임은 한국인들만 와요. 한국인들끼리 한국말로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,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리콘밸리를 와서 뭔가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 꿈나무들에게 제가 현실적으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, 미국 모임에 가세요. 왜 거기까지 가서, 왜 여기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와서 한인 스타트업 모임에 나갑니까? 뭔가 조금 이 취지가 좀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봐봐요. 한국인들끼리 뭐 이런 스타트업 모임은 솔직히 미국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. 뭐 판교 가면은 많잖아요. 거기에 젊은 한인 뭐 스타트업 모임 판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. 아니면 대학 가도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럼 거기서 그거 하시지, 굳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한인 스타트업 모임을 하냐고요. 미국 스타트업 모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. 그게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. 그래서 근데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모임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별로 없으니까 불편해요. 거의 한 20명 모이면 거의 한 15명은 백인이고, 뭐 유태인들 조금 있고, 뭐 한 인도 사람 한두 명 있고, 중국 사람 한두 명 있고, 뭐 그래요. 그러니까 가면은 한국 사람도 없고 영어 써야 되고,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. 그래서 한국 사람은 또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한국말로 샬라샬라 하면 아주 빠르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간질간질한 이 말을, 이게 주둥이가 간질간질한 거죠.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말없이 항상 조용히 있어야 되니까 한국말로 하는 모임이 더 편한 거야.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막 실리콘밸리 모임 하는데 솔직히 별로입니다. 그거 되게 굉장히 변질될 수 있어요. 왜냐면 그 한국 사람들끼리 막 모임하다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,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서 온 정치인들하고 막 커넥션이 생겨요. 그리고 막 한국에 있는 대기업하고 막 커넥션이 생겨가지고 결국 막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스폰해주고, 정치인들이 와서 막 뭐 했다 하면서 막 실적 내려고 그러고, 그렇게 변질돼요. 그리고 거기 한국 사람들은 뭔가 막 실리콘밸리적인 아이디어를 막 주고받는 게 아니라
그냥 막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막 이론들 있잖아요. 뭐 무슨 이론이 새로 나왔고 무슨 이론이 새로 나왔고 막 그런 탁상공론 하는 자리로 변질돼 버려요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하는 모임하는 목적의 본질은 뭐냐면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를 디스커션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모임 가면은 진짜 그런 걸 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스마트폰 앱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뭐 이걸로 뭐 기존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시장에서 이거를 좀 자기가 스마트 기술 이용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진지하게 막 토론을 하면서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뭐 법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 걸까 뭐 이 기술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막 이런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막 나누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모임 이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모임인데 이게 한인 모임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변질됩니다. 굉장히 변질돼요. 그래서 저도 한인 모임은 몇 번 가다가 안 가고 있어요. 왜냐면 결국엔 정치인 끼고 대기업 끼고 뭔가 이제 사진 찍는 모임이 되더라고요. 한국 신문에 나가기 위해서 뭔가 막 사진 찍는 모임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미국까지 와서 한인 모임 하려고 하지 마세요. 그거는 사실 그 의도가 뻔한 거잖아요.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 내국인들과 혹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진 않고 문화적으로 좀 불편하고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영어 써야 되고 한국 사람들만 있으면 한국말로 막 샬라샬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편할 것 같고 하지만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은 그냥 미국 내국인들이 하는 모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거 진짜 관심 있으면.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. 뭐 미국 사람들 모임은 어디 있고 한국 사람들 모임은 어디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초반에는 뭐 한국 모임도 한번 가봤어요. 호기심에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나. 근데 한국 사람들 모임은 뭔가 이렇게 한국의 정치인들이랑 한국 대기업들이랑 막 스폰서 받고 막 서로 사진 찍고 막 신문에 나오고 뭐 그런 게 목적이에요.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진짜 아이디어 막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도화지 같은 데다가 막 자기 아이디어 스케치 해가지고 야 이거 어때 하면서 서로 막 얘기 주고받고 뭐 아니면 도서관 뭐 컨퍼런스 빌려가지고 거기 칠판에다가 막 적으면서 서로 막 열띤 토론하고 굉장히 재밌어요.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 정신을 알려면 스타트업 모임, 그러니까 한인 모임 말고 미국인 모임을 나갈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어가 되고 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. 그렇게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한인들끼리만 막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당연히 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미국 내국인들과 전 세계에서 온 그 미국 스타트업 모임은 이게 군대로 치면 다국적군이에요. 굉장히 강해. 서로의 강점을 막 교환하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럼 한국 사람 모임은 한국군이에요. 한국군이 셀 것 같아요. 전 세계 다국적군이 셀 것 같아요. 배우는 게 전 세계 다국적군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. 배울 게 더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람들끼리 뭐 하려는 생각 있잖아요. 미국에서 요런 거 좀 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 유학을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 미국 유학 오잖아요. 그러면 미국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. 왜냐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초중고등학교 때 한국 사람들하고만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대학교 학부도 그렇고 이 뭔가 나와 다른 인종과 막 섞여서 막 마음의 깊은 얘기하기 되게 힘들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는 첫 학기엔 거의 한인 학생에만 하고만 지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수업만 딱 영어로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영어로 듣고 뭐 수업 끝나면은 한인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뭐 주말에는 한인들끼리 테니스 치고 한인들끼리 탁구 치고 뭐 한인들끼리 골프 치고 한인들끼리 뭐 공원에서 고기 구워 먹고 모이면 한국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의 종교단체처럼 돼요. 그래서 인종차별을 믿게 돼. 우리 한인들은 항상 인종차별 당하고 있고 미국 내국인들에 비해서 막 항상 인종차별 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있고 뭐 요런 뷰로 미국이라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. 그럼 안 돼요.
현대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양한 컬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모임 디스커션에 참여해 줄 때 뭔가 그 모임이 더 강해진다라고 믿어요. 그래서 백인들만 있는 모임에 혼자 여러분이 가잖아요. 그럼 그 백인들 되게 좋아요. 왜냐면 우리 컬처가 백인 중심적인 컬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동양인, 특히 한국인이 여기 와줬기 때문에 우리 컬처가 이제 한국의 문화 코드를 배우게 되면서 훨씬 더 강해졌다. 우리가 더욱더 다국적 국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합니다. 그러면서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이 스타트업 모임이 한국으로 어떻게 확장해 볼까, 아시아로 어떻게 확장해 볼까, 이런 강점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해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만 막 있으면은 여러분 스타트업 해봤자 뭐 서울에 뭐 판교에 있는 뭐 스타트업이랑 커넥션밖에 안 생깁니다.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뭐 대기업들하고 커넥션밖에 안 생겨요. 미국 스타트업 모임 나가셔야 돼요. 그러면 이 글로벌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생기고 이 전 세계의 벤처 투자자들과 연결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다른 거예요. 게임이 달라요.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보면 항상 한국 사람들끼리만 놀아. 답답합니다.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여기 지구 반대편에 이 새로운 땅으로 유학 와서 왜 여기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뭐 노냐고요.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예요. 한인 사회가.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얻는 게 거의 없어요. 왜냐면 한국 요즘 국내의 명문대 대학원들도 뭐 외국인 뭐 강사들 뭐 러시아나 뭐 아니면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채용하잖아요, 교수로. 그래서 막 영어로 하는 수업들 있잖아요. 한국 대학원도 영어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. 거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냥 수업만 영어로 하고 끝나고 한국 사람들끼리 막 디스커션하고 얻는 게 없습니다. 미국까지 왔으면 미국인들의 문화에 반드시 동화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게 한국이라는 한국구에서 전 세계구가 되는 거예요. 전 세계 레벨로 올라서려면 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서 한인이라고 하는 자를 빼버려야 돼요. 모임이 뭐 한인 모임, 한인 스타트업 모임, 뭐 한인 학생회 여기서 빼버리셔야 돼요. 그리고 그냥 미국인들하고 다이렉트로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박사과정 초반에만 한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안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. 나중에는 그냥 학생회 하시면 돼요. 한인 학생회 하지 마시고 그냥 미국인 학생회, 그냥 학생회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나중에 내가 그래서 박사과정 때 나중에는 미국인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다녔어요. 그래서 캠퍼스에서 막 백인 친구들이랑 막 같이 4-5명 이렇게 어울려서 막 가잖아요. 그러면 웃긴 게 캠퍼스에서 저쪽에 이제 한인 형님들이 한인 학생회에서 막 한인 학생들도 한 5-6명 이렇게 같이 우르르 모여 다니거든요. 지나가면서 저를 어떤 눈빛으로 보냐면 저 배신자 뭐 거의 이런 눈빛으로 봐요. 왜 그런 눈빛으로 보는지.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폐쇄적인 컬처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깨셔야 돼요. 미국에 왔으면 미국 내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낸다. 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. 근데 처음에 오면 이게 안 돼요. 왜 안 되냐면 미국 문화를 몰라서 하다못해 개그를 치려고 해도 한국 개그 치면은 뭐 여러분들 한국에서 맨날 어렸을 때 듣던 그 개그 치면 한국인들 빵 터지잖아. 근데 개그 코드가 달라요. 백인들한테 영어로 한번 개그 코드 쳐봐요. 한국에서 뭐 알던 뭐 유머 있잖아. 뭐 아재 개그 같은 거 그런 거 영어로 번역하고 얘기해봐. 하나도 안 웃어요. 안 웃는다고요. 왜냐면 미국인들은 또 미국인들의 개그 코드가 있어요. 그거를 알아야 돼요. 그러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 오면 처음에 한 1년간은 뭘 해도 미국인들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미국인들이 안 웃겨 하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미국인들이 이게 뭔가 공감을 못 얻어요. 그만큼 컬처가 다른 거죠. 근데 이 기간 동안은 대부분 한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인종차별 당한다고 생각해요.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님의 정서가 미국인들과 그만큼 멀어서 님이 무슨 말을 얘기하든 미국인들이 안 웃긴 거야. 님이 무슨 말을 하든 미국인들 공감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그거를 그 타이밍에
그래서 그게 두렵다고 한인들끼리만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는 거랑 똑같이 돼요. 폐쇄적인 정보의 양이 폐쇄가 되고 당신이 성장하는 가능성이 폐쇄적이에요.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미국인들과 잘 지내게 될 경우에 이제 얻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아시겠죠? 제가 그런 거에서 조금 권장하는 방법이 미국의 개신교 교회를 출석해 보세요. 교회는 조금 세상 모임이랑은 조금 달라요. 왜냐면 세상 모임은 님들이 뭔가 막 잘해야지만, 이렇게 사람들은,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. 뭔가 잘나야지만 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교회 모임은 기본적으로 서로 복음을 알자예요. 그러니까 님이 뭐 이렇게 잘난 게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도 교회는 따뜻하게 받아주는 게 있어요. 세상보다 더 따뜻하게 받아줘요. 세상 모임보다. 그러니까 비기너로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의 개신교 교회를 출석하는 거. 그게 좀 쉬워요. 뭐 이게 갑자기 미국인 스타트업 뚫으려면은 이거 뭐 영어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이거 잘 안 되는데, 이게 그래서 비기너 모드로 해서 좋은 게 미국 개신교 교회 뚫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개신교 교회 다니다가 미국 개신교 교회에 뚫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과 이렇게 이 뭔가 문화적으로 이 온라인 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. 그걸 발판으로 이제 또 미국인들 모임을 이제 뚫는 거죠. 전문가들 모임. 아시겠죠?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.